2015년식 토요타 시에나 XL30 모델 페리된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차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뭐 SM5,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뭐 투리스모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차들을 주로 탑니다. 집에도 아우디 A4가 있고 이번에 이제 토요타 시에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요타 시에나는 뭐 구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가족들이 많이 타야 하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토요타 시에나, 그 다음에 혼다 오디세이, 기아 카니발 등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음 문제, 공명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기아 카니발 KA4 모델을 구입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봤지만 대체로 이제 진동이든 공명음, 승차감 문제에서 경유차나 휘발유차나 뭐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최신 모델도 하이브리드 모델조차도 이제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구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저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세컨카로 두고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타고 움직이는 것인데, 가족들이 승차감이 좋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토요타 시에나와 혼다 오디세이를 두고 잠시 고민을 한 후에 그냥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부산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토요타 시에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리뷰의 핵심은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1부는 이 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 차를 판매했던 딜러의 사기에 대해서 엔카 직경에서 구매했는데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에 대한 것을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소개를 잠시 하면은 저희 가족은 30년 이상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94년도에 면허증을 따고 95년도부터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정도 자가운전을 하고 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차든 국산차든 뭐 많이 경험을 했고 차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고 구입하는 요령이든 여러 가지를 보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타본 결과 이제 뭐 정리하자면, 당연히 3500cc니까 승차감은 좋죠. 잘 나가고 힘도 있고 합니다. 이제 뭐 연비를 다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8.4km 나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8.4km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시내 연비가 아니라 오늘 이제 80km 구역을 이제 왕복에서 다녀오면서 이제 연비고, 시내 주행하면은 7km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스 원샷도 넣어보고 이제 엔진 코팅제도 오늘 넣어봤습니다. 근데 연비는 이 정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8km대 연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뭐 그 정도. 그리고 매일 데일리카도 탈 것 같으면 카니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매일 타는 차가 아니라 이제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타는 차로 세컨카로 둔다라면 이제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딸들이 뒤에서 이제 2열에 타보고 3열에도 타보고 했는데 승차감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애기들 태우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의 느낌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이 충분히 있는데, 뭐 레석스나 토요타 이제 고급차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체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 하체가 좀 너무 부품이 작지 않느냐, 뭐 롱암이 뭐 어떻느냐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즈보다는 내구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괜찮고 튼튼하면 그러면 작은 것을 해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내구성 믿고 그냥 이 차는 그냥 구입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달리고 안정감이 있고 승차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의 조향, 이제 급 커브 같은 데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오일류 싹 다 바꾸었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 바꾸었고, 로우암에 문제가 있어서 로우암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우암 교체하는 비용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차가 부품값이 비싸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차도 구입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로우암 외에도 지금 백밀러가 덜렁덜렁 좀 그래요. 그래서 백밀러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은 딜러가 새 걸로 자기가 바꾸었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바꿨는데도 계속 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부품들을 조달하는지 제가 한번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태생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그냥 됩니다. 보통은 미국에는 애프터 제품도 많이 있고 해서 제품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밀러가 한국의 중고가 17만원에 팔린 경우도 있고 20만원에 팔린 경우도 있던데, 근데 미국에 이제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새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고 히터 또 여기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 이제 아무런 기능 없이 그냥 손으로 접고 하는 거는 한 7만원대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자기 연식과 자기 차의 기능에 맞게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 로우암이죠. 로우암은 이거는 국내에 있는 걸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른 분이 구매를 했다가 판매가 안 됐든지 리펀이 됐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장착해 보니까 딱 맞는데 개당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임은 따로 들어가죠. 세 번째가 이제 공기압 센서입니다.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제 차 기종을 넣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호환이 된다 안 된다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걸로 보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인데요.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끼우게 되면 개당 7만 5천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죠. 30만원. 근데 이제 미국에서 부품을 구하면은 부품값만 한 5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다 미국의 부품 주문해서 받아서 이제 공임나라 혹은 근처에 이제 정비소에 가서 부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이 차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틀란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이 정품 내비게이션을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어로 할 수 있는 모듈을 팝니다. 중간에 연결하는 그 모듈 값은 한 10만원대입니다. 한 3만원, 14만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환율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면 정품 내비게이션을 살려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신형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정품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해서 정품을 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제 9인치 사이즈로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설치비까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값이 한 40만원대, 그 다음에 뭐 부품 자재들 좀 하고 공인까지 하면 거의 100만원대까지 들어가는데, 이왕 할 때에 제 생각에 그냥 어라운드 뷰까지 다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하는데, 어라운드 뷰까지 하시면 한 120, 130 이상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여서 어라운드 뷰가 필요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제 생각에 한 10만원대 모듈을 사고 설치비가 한 1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해서 그냥 정품 내비를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사면 무조건 오일류하고 브레이크 패드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타는데, 타이어도 이제 바꿀 생각입니다. 타이어가 한 60-70% 남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탈 건데 우리 가족들이 탈 거고, 가족들이 어떤 이 차의 안정감, 승차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차 팔 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수명이 한 5년 정도 본다라면 제가 5년까지 안 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바꾼다 생각하고 새 거 바꾸어서 3년 동안 내가 잘 타다가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타이어 뭐 1-2년 더 쓸 수 있다고 뭐 1-2년 더 타다가 굳이 뭐 2년 있다가 새 타이어 꼽아서 1-2년 타다가 차를 판매할 것 같으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품 브레이크든 오일이든 싹 다 바꾸고 교체하고, 그리고 타이어까지 새 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충분히 내가 즐기다가 판매하는 것이 전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저렴하게 사서 이제 혹은 이제 딜러들이 금매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금매로 내놓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타다가 새 부품을 넣어서 타다가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일부로 이제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이 차를 사세요. 제 생각에 오디세이를 사거나 시에나를 사거나 웬만한 분들은 큰 차이 못 느낍니다. 저는 이 앞에 모델, 그 앞 모델 90년대 시에나 90년대 오디세이 다 타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디세이와 시에나는 자기 돈값을 하고 몸값을 하니까 좋다 생각하시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